자, 31번부터 한번 1차 부등식 끝내보죠, 아예. 주어진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윗줄 부등식 먼저 좀 풀어보죠. 자, 양변에 12를 한번 곱해줄게요. 그러면 4x 더하기 2a 양수 곱한 거니까 방향 안 바뀌고 2x 빼기 5 이렇게 되니까요. 넘기면 2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a 빼기 5보다 이렇게 되겠죠. 반 나눠주시면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이다. 이게 윗줄 부등식이 되겠고요. 자, 아랫줄 부등식도 풀어주죠. 이쪽으로 넘겨주면 4x가 작거나 같습니다. 넘어가서 12보다. 그러니까 x는 3 이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음의 정수 x가 2개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인 거니까 수직선상의 공통의 영역을 봐줘야 될 텐데 얘는 3보다 이하니까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주겠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5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등호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공통의 연립부등식의 영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안에 음의 정수가 2개 있다라는 거지 음의 정수 2개만 있어야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지금 3, 2, 1 이런 양의 정수들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음의 정수가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 2, 1, 빵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까지는 요 안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3은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야 음의 정수가 2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눈으로 보듯이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5라는 요 친구는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등호까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5라는 요 친구가 만약에 딱 2가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차피 2는 등호를 포함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등호를 포함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영역에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되면서 음의 정수 2개 잘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반면에 만약에 저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5라는 이 친구가 딱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하면 이 공통 영역에 마이너스 3도 포함이 되면서 음의 정수 x가 3개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등호 들어가도 괜찮게 됩니다. 요거 잘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먼저 풀어줄게요. 넘어가면 a가 작아야겠죠? 넘어가면 2분의 1보다. 자, 그 다음에 이쪽 풉니다. 자, 넘어가면 a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정답은 a의 범위가 다음과 같겠죠. 31번이었습니다. 네, 잘 구했고 등호도 다 맞죠. 네, 32번으로 갑니다.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때 한 의자당 5명씩 앉으면 학생이 4명이 남는데요. 그 다음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다고 할 때 의자의 최소 개수를 물었습니다. 우리 보통 활용 문제에서는 이제 구하라는 걸 문자로 두는 편이니까 의자 개수를 x개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 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의자가 X개 있는데 한 의자당 5명씩 앉고도 학생은 4명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X개의 의자가 있어요. 여기에 학생이 5명씩 이렇게 다 앉고도 4명이 더 학생이 남는 상황이 되니까요. 학생 수는 X개의 의자당 5명의 학생이 앉고도 4명의 학생이 더 남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말이 안 나와. 5x 더하기 4, 이걸 학생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어서 나오는 조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6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의자를 x개라고 뒀는데 하나, 둘, 셋, 점점점 해가지고 자, 의자가 총 x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총 x개야. 자, 요만큼이 x개의 의자다. 근데 의자당 요번엔 몇 명씩 앉아? 6명씩 앉아. 자, 6명 요렇게 6명씩 앉다 보면 의자가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아야 돼. 그 말은 마지막 두 의자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3번째 의자 있죠? 이 친구에도 아무도 안 앉는다면 의자가 2개 남는 게 아니라 3개 남는 게 되기 때문에 이 3번째 의자에는 누군가 앉긴 앉아야 돼요. 자,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상황 이해해 보시죠.
자, 의자 X개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다라는 말이 요 마지막 2개 의자는 아무도 안 앉아야 의자가 2개 남는 거죠. 근데 여기조차도 아무도 안 앉게 된다면 빈 의자는 3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누군가 앉긴 앉아야 된다. 이 얘기 한 겁니다. 그럼 우리 6명씩 앉는 상황인 거니까 요 마지막 3번째 의자에는 못해도 1명부터 많아도 6명까지는 앉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확정적으로 6명씩 앉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의자는 몇 개입니까? 전체 의자 X개 중에서 하나, 둘, 3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X 빼기 3개의 의자에는 확정적으로 6명이 앉은 거고요. 마지막 이 의자에 최소 1명부터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이거 좀 지울게. 자, 학생수 우리 5x 더하기 4라고 잡았는데요. 학생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x 빼기 3개의 의자에 6명씩 앉고도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았을 때가 학생수가 가장 최소인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3개의 의자에 6명씩 앉고도 마지막 이 3번째 의자에 6명 꽉 채워 앉을 수 있는 경우가 학생수가 가능한 가장 최대값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6x 빼기 17인 거잖아요. 그지? 요거 6x 빼기 17. 짜자자자자. 오짜. 채워놓고 계산합니다. 넘겨주면 x가 넘어오면 21 이하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6x 빼기 12죠. 여기 6x 빼기 12. 6x 빼기 12가 되니까 넘어오면 x가 넘어가면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자의 개수는 못해도 16개부터 21개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의자 개수의 최소값은 4번, 16이 정답이 되겠죠. 32번이었습니다. 32번에 4번. 네, 맞죠? 넘어갑니다. 33번. 자, 한 개에 500원인 사탕과 한 개에 800원인 초콜릿을 합해서 12개를 사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전체 가격은 8,400원 이상 9,300원 이하가 되려고 할 때 초콜릿은 몇 개 살 수 있는가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초콜릿 구매 개수를 X개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합쳐서 12개 산다라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사탕은 몇 개를 산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어? 12 빼기 X개의 사탕을 살 거다라고 보시면 합이 12개인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전체 가격은요, 우리 초콜릿 X개 살 건데 초콜릿은 개당 800원인 거니까 X개의 초콜릿을 사시면 800X원이 들어갈 거고요. 사탕은 개당 500원인데요 12 빼기 X개의 사탕을 구입할 거니까 12 빼기 X 곱하기 500만큼의 비용이 들겠죠. 이게 전체 가격이 됩니다. 그죠? 이게 8,400원 8,400원 이상에다가 9,300원인가요? 네, 9,300원 이하가 되고 싶더라. 이런 얘기네. 자, 그러면 양변에 100 한번 약분을 해서 숫자 좀 작게 다운시키자. 100을 약분해. 100 약분하고 100 약분하고 100 약분해. 자, 이제 슬슬 계산 좀 해주면요. 자, 84. 여기는 8x 더하기 60 빼기 5x. 그리고 여기는 93. 이렇게 됐으니까 요것도 3x 더하기 60하고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가 3x 더하기 60이야. 3x 더하기 60. 자, 그러면 60, 60, 60 다 뺍니다. 24에다가 3x에다가 그 다음에 60 뺐으니까 33이죠. 3 한번 나눠주시면 8x 그리고 11 이렇게 되니까요. 초콜릿을 살 수 있는 개수의 범위는 8개 이상, 11개 이하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3번입니다. 자, 이어서 34번입니다. 두 종류의 빵 A하고 B가 있어요. 각각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은 오른쪽 표와 같대요. 빵 A를 만들려면 밀가루와 설탕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때 나는 밀가루 총 960g이 있고요. 설탕 총 400g이 있습니다. 이걸로 10개의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A빵은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A빵 만들 수 있는 개수를 A개라고 둘 겁니다. 그럼 총 10개 빵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B빵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10 빼기 A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A빵은 A개, 그 다음 B빵은 10 빼기 A개 만든다라고 볼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A빵 A개를 만들 때에는 밀가루가 90A만큼 들 거고요. 그 다음 B빵 10 빼기 A개를 만들 때는 밀가루가 120 곱하기 10 빼기 A만큼의 밀가루가 들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는 밀가루가 960g까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합이 960 이하가 되어줘야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마찬가지로 설탕도요. A빵 하나를 만들 때 40g의 설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A개를 만들 때는 40Ag만큼의 설탕이 필요할 거란 말이지. 빵 B는 개당 30g의 설탕이 필요할 거니까 10 빼기 A개의 빵 B를 만들면 이렇게 설탕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설탕 총 400g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총량이 400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자, 윗줄부터 좀 계산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20A를 얘 만나게 하면 마이너스 30A 되겠죠? 더하기 1200, 요게 96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10 한번 약분하죠. 10 한번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3도 약분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0에다가 32 이렇게 되니까 넘어오고 넘어가면 A는 8 이상이다. 요거 하나 챙겼고요. 자, 아랫줄도 마이너스 30A 만나니까 10A 더하기 300, 이 친구가 400 이렇게 된다면 빼시면 100이 남으니까요. A는 10 이하다 하고 계산이 되네요. 그럼 A 값의 범위는 8 이상 10 이하 이렇게 되니까 빵 A를 최대 10개까지 만드셔도 상관없네요. 빵 A만 10개 다 만들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좀 특이하네. 10개 빵을 만들 건데 그냥 A빵만 10개 다 만들어도 이 주어진 밀가루랑 설탕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더라. 이런 얘기네. 실제로 그러네요. 그냥 빵 A만 10개 만들어도 밀가루 900g, 설탕 400g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갑니다. 자,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수는 460 미만이었어. 그리고 남녀 회원수의 비율은 7대 4였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에는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녀 회원수의 비율이 5대 3으로 바뀌었고 전체 회원수는 460을 이제 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천천히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요,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의 비율이 7대 4였기 때문에 제가 요거 잠깐만, 작년 남자 회원수 그 다음에 여자 회원수에 대해서 작년에 남자 회원수를 7A명이라고 두면 얘는 4A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작년 회원수는 460 미만이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작년 회원수는 이거 더해야 될 거 아니야. 11A는 460 미만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A는 11분의 460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대충 얼마야? 41점. 그렇죠? 440 들어가고 20 남으니까 41점 얼마 요 정도 되겠네요. 됐죠? 자, 근데 올해는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신규 가입한 회원이 각각 똑같았다라는 거니까 각각 X명 추가가 됐다라고 둘게요. 그러면 올해는 남자 회원수가 X명이 추가가 되면서 7A 더하기 X명이 됐을 거고요. 여자도 똑같은 만큼 회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4A 더하기 X명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남녀 회원수의 비율이 5대 3이더라. 이게 5대 3이다. 이런 얘기네. 그럼 계산을 해봐야지. 자, 7A 더하기 X 대 그 다음 4A 더하기 X, 요거의 비율이 5대 3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내항끼리 곱하면 20A 더하기 5X, 요 친구가 21A 더하기 3X 이렇게 되네요. 자, 넘겨주면 2X가 A와 같구나 라는 거, 그렇지? 넘겨주면 2X가 A랑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올해 새로 가입한 학생,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요거 아직이고, 전체 회원수, 올해 전체 회원수는 460을 넘기게 됐다. 이런 얘기네.
자, 올해 전체 회원수는요 11A 더하기 EX가 되는데요, 우리 EX가 A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A로 바꿔 껴주면 12A가 되겠죠. 이건 460을 이제 넘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A는 12분의 니까 6분의 230 약분하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약분해주면 3분의 얼마야? 115 이렇게 되나요? 요건 3의 배수는 아니니까 115가 안에 몇 번 들어가? 115 안에 3을 채워 넣어 보면 3, 9, 2, 5, 8, 24점 얼마니까 38점 머시갱이네. A는 38점 머시갱이보다는 큰 요런 상황이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값에 대한 범위를 두 개 구했거든요. 요거 좀 종합을 좀 해볼게요. 자, A 값은요 38점 머시갱이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 41점 머시갱이보다는 작기 때문에 가능한 A 값으로는 39 또는 40 또는 41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 A라는 값은요 추가된 인원수, 그러니까 사람 수니까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거 2배. 자연수의 2배니까 A 값은 짝수여야겠거든요. 그러니까 A로 가능한 건 40만 가능하다. 이걸 좀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A가 40이 되면서 EX가 40이 되니까 X는 2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X가 뭐였는데? 올해 새롭게 가입한 각각 남녀의 회원 수입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수의 합을 구해라. X명하고 X명 더해라, EX 구해라, 이 말인 거기 때문에 EX 구해라, 40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말이 좀 이게 아무래도 활용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힘이 중요하지 사실은 다 1차 부등식인 거니까요. 그죠? 비례식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뭐 계산이 고난도였거나 그렇진 않죠. 그죠? 그것보다 문제를 천천히 해석하는 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5번에 40. 네, 잘 구했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36번으로. 또 농도 나왔네, 농도. 자, 일단 농도 공식을 아마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농도라는 건 진하기, 그러니까 얼마나 짜냐 이거죠. 우리 소금하고 물을 섞으면 말 그대로 소금물이잖아요. 그죠? 소금물 안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한 값을 우리가 농도라고 부르죠. 그 다음 중학교 때 배우셨듯이 농도 문제를 풀 땐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푸는 게 편할 때가 많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금 공식도 따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양 하면 되죠. 소금물 넘기고 100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100으로 나눈 값. 요게 소금의 양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농도가 8%인 소금물 300g이 있었답니다. 자, 농도가 8%인 소금물 300g이 있었는데 농도가 14%인 소금물을 섞었다 그랬는데요. 얼마나 섞었는지를 안 알려줬네. 그러고 보니까 구하라는 게 농도가 14%인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얘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 보면 농도가 8%인 소금물은 300g이고요. 농도가 14%인 소금물은 Xg이다 라고 두겠습니다. 요렇게 섞어서 농도가 요 범위 안에 오도록 하고 싶다, 이런 얘기네. 자, 그러면 소금의 양 기준으로 푸는 게 좋다 그랬죠. 농도가 8%인 소금물 300g 안에는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100으로 나눈 것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었을 거고요. 14% Xg의 소금물 안에는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100으로 나눈 것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섞은 거니까 전체 소금의 양은 이렇게 잡히게 되죠. 자, 이 소금의 양이 농도가 9%일 때 소금의 양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고, 그 다음 농도가 11%일 때의 소금의 양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소금의 양 공식이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었잖아. 그럼 농도는 9인 건 알겠는데 소금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300g하고 Xg짜리 섞은 거니까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다음 100으로 나누셔야 소금의 양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도는 11, 소금의 양이 300 더하기 xg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얘를 100으로 나누신 게 소금의 양. 요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계산입니다. 자, 모든 변에 100을 곱해서 나눌 거 나눠주시고요. 슬슬 계산해보면 2700 더하기 9x, 여기는 2400 더하기 14x, 자, 그 다음에 3300 더하기 11x 이렇게 됐네요. 자, 한쪽씩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부터 계산해주면 9x 넘어오면 5x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넘어가면 300보다 이렇게 되니까 x는 60 이상이다 라는 거 알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풀어봅시다. 넘어가면 3x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넘어가면 900 되기 때문에 x는 300보다 이렇게 되나요? 3x 맞죠? 3x가 900 맞아. x는 그러면 300. 따라서 우리 14% 농도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는요 60g 이상 그리고 300g 이하 이렇게 적어 주셔야겠습니다. 36번이었습니다. 네, 잘 구했고요.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절대값 부등식이죠. 우리 범위 나눠서 정석적으로 당연히 푸는 거 중요하지만 객관식일 때 매번 그럴 수 없으니까 빨리 푸는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우리 10 빼기 4x라는 친구가요. 절대값이 8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양수일 거면 아예 8보다 크던가 아니면 10 빼기 4x라는 친구는 아예 마이너스 8보다 작던가 이렇게 되어야겠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요 4x는 작아야 됩니다. 2보다. 그러니까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서는 4x가 18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자, 4x는 18보다 커야 되니까 x가 2분의 9보다 크던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수 x에 대한 얘기 좀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5가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37번이고요. 자, 38번으로 갑니다. 주어진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 구해라. 단순 계산이네요. 4x 빼기 3이라는 친구는 절대값이 7보다 작은 거 보니까 마이너스 7과 플러스 7 사이에 이렇게 있게 될 거고요. 3씩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에 4x 그리고 1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x 그리고 2분의 5 이렇게 잡히죠. 자, 아랫줄은 넘어가면 2x가요 크거나 같습니다. 2보다.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공통 범위가 되겠죠. 이거 수직선 굳이 안 그려드려도 볼 수 있죠. 1 이상 2분의 5 미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 x들은요 1하고 2 있습니다. 더하시면 3 되겠죠. 3번의 답이 있습니다. 38번이었고요. 자, 39번으로 가죠.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이 3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일단 부등식 자체를 풀어주시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9와 플러스 9 사이에 있게 될 거고 a 다 빼주면 마이너스 9 빼기 a 그 다음에 x 여기는 플러스 9 빼기 a 이렇게 될 건데요. 문제에서 a도 분명히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9한테 정수 뺀 겁니다. 계산 결과 당연히 정수겠죠. 9한테 정수 뺀 겁니다. 계산 결과 당연히 정수일 겁니다. 그죠? 그럼 정수부터 정수까지 라는 뜻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x가 가장 큰 게 3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9 빼기 a와 마이너스 9 빼기 a에 대한 이런 사이값 범위가 될 텐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가장 큰 게 3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여야 돼? 4여야겠죠, 4. 그러니까 a 값은 5였다라는 걸 알 수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39번이고요. 자, 40번으로 갑니다. 주어진 절대값 부등식의 해가 요렇다. 먼저 풀어보죠. 3x 빼기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 사이에 있으셔야겠고요. 그럼 a 다 더해주면 a 빼기 5, 그 다음에 3x, 그리고 a 더하기 5 요래 되잖아. 3 나눠주시면 x가 3분의 a 빼기 5 단순 계산입니다. 3분의 a 더하기 5 요렇게 풀렸습니다. 자, 이걸 풀면 나오는 해가 요렇다라고 줬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3분의 a 빼기 5라는 요 친구가 마이너스 2니까 a 빼기 5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6이라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안 순간 이 친구가 b일 거 아니야. 그죠? b는 3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3분의 4라는 걸 알게 되죠. 이제 a와 b 더해달라 그랬으니까요. a랑 b 더하시면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40번이고요. 41번으로 갑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을 풀면 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풀면 되겠죠. ax 더하기 2라는 친구는 절대값이 b보단 커야 되니까 아싸리 b보다 크던가 ax 더하기 2가 아예 마이너스 b보다 작던가 이렇게 됩니다. b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정리를 할 건데 이러면 ax는 b 빼기 2보다 자, 그러면서 양변에 a를 나눌 건데요. a를 나눌 때 a 분명히 음수라고 적혀 있죠. a를 나누면서 방향이 바뀝니다. a분의 b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도 ax가 마이너스 b 빼기 2가 되고 이제 양변에 a를 나눌 건데 a를 나눌 때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요렇다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란 소리고 이 친구가 3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자, 하나씩 계산할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넘겨서 정리해주면 b 빼기 2가 마이너스 a여야겠고요.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b 빼기 2는 3a와 같아야겠죠. 자, 연립해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 그냥 더해버리겠습니다. b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4는 2a가 되니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a 여기 만만한데 집어넣어. 그럼 요게 2가 되니까 b 빼기 2가 2라면 b는 4다. 이렇게 됩니다. a와 b의 곱 구해달라 그랬죠? 곱하시면 마이너스 8이 정답 되겠고요. 41번이죠. 그 다음에 42번으로 가죠. 자,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 b 빼기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2배 절대값 x 빼기 2 이 친구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자, 물론 정석적으로는 x가 2보다 이상일 때, x가 2보다 미만일 때 경우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건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에도 그렇게 풀려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안 할게요. 그건 해설 참고하면 되잖아. 항상 우리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양변에 y는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그려지는지 시간 들여서 공부한 거죠. 그렇죠? 공부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요. 2,0을 기준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 플러스 2로 이렇게 꺾이는 친구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5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보다는 좀 낮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 친구가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범위 구해달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점과 이 교점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이 교점은 이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 곱해져서 나온 마이너스 2x 빼기 이 친구랑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 직선을 연립을 하셔야 나오겠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이기 때문에 넘어오면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다.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점은요, 이 친구, 그러니까 절대값이 플러스로 나왔을 때 x가 2보다 큰 쪽이잖아요. 그지? 얘가 그냥 나왔을 때랑 이 직선이랑 연립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2배 x 빼기 2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 얘랑 연립을 해주는 거니까요. 2x 빼기 4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면 넘어가면 3x가 9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x는 3이 되는 거죠. 여기 교점 좌표가 3이구나.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문제에서 b 빼기 a 구해달라고 했으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4가 정답이 되겠죠. 1번입니다. 42번 1번. 네. 자,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절대값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꼭 질문을 남기시고요. 자.
자,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절대값 -3이나 절대값 3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에서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죠. 저는 4 빼기 x보단 그냥 x 빼기 4가 좋아서 이렇게 정리할 건데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취향이에요. 자,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셀 겁니다. 항상 우리 부등식, 방정식 양쪽에 y는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절대값 x 빼기 4라는 이 친구는 4,0을 기준으로 기울기 -1에서 기울기 +1로 꺾이는 친구가 된다라는 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인 거고 y절편이 지금 12인 거 보니까 더 위에 있겠죠. 그죠? 얘랑 평행은 하시는데요. 더 위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친구가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원했죠. 지금 요 교점 기준으로 오른쪽은 얘가 더 위에 있지 12 빼기 x는 더 아래로 갑니다. 그죠? 여기 말고요. 교점 기준 왼쪽이 보시죠. 항상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그죠? 아,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교점을 구해 보셔야겠네. 자, 이 교점은요. x가 4보다 클 때니까 얘가 절대값을 그냥 탈출한 y는 x 빼기 4일 때죠. 요거랑 12 빼기 x를 연립해 주시면 교점이 나올 겁니다. 이 x가 16인 거니까 x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8입니다. 8. 아, 그러니까 x가 8보다 작을 때 12 빼기 x라는 직선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x는 8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1부터 7까지 7개 되겠죠. 43번에 3번 이어야 됩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달라고 했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래프로 해석합니다. y,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y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축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친구는 3,0을 기준으로 기울기 -2에서 기울기 +2로 꺾이게 되는 이런 V자 그래프가 될 거고요. 얘는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죠. 이거보단 낮아야겠지, 기울기가. 자,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여기가 그 다음에 y는 8. y는 8은 마지막에 긋자.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 거예요. 자, 한 번에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지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보단 얘가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보단 절대값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찾는 중이죠. 어디겠습니까? 교점 기준으로 여기랑 교점 기준으로 여기에서 절대값 그래프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을 먼저 구해봐야겠는데, 자, 이쪽 교점을 계산하려면 x가 3보다 클 때니까 얘가 양수여서 그냥 튀어나왔을 2x 빼기 6 친구랑 x 더하기 2 요걸 연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x좌표는 8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가 8컴마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은요 3보다 x가 작을 때니까 절대값을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왔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6으로 튀어나왔을 때 x 더하기 2 직선하고 연립해줘야겠죠. 그럼 3x는 4니까요. x는 3분의 4가 됩니다. 여기가 3분의 4죠. 자, 그러면 이쪽을 풀면 나오는 x값의 범위가 3분의 4, 그 다음에 8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엔 이쪽 풀어야죠. 이쪽. 자, 여기 옆으로 빼놓고 자, 요번엔 여기 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좀 쇠로 그려드릴게요. 자, 3,를 기준으로 -2에서 +2로 꺾이는 절대값 그래프랑 y는 8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y는 8.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은요. 이 친구는 2x 빼기 6인데 얘가 8이 되는 순간이니까 x가 7일 때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7,고요. 여기 4칸 차이 나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는 구해보나 마나 -1이겠지. 실제로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y는 8이 더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y는 8이 더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이 둘을 풀면 나오는 게 -1부터 7까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3개짜리 부등식은 여기 풀고 공통범위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의 공통범위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에 뭐 그려봐야 됩니까? 얘랑 얘 공통범위 눈으로 보이지 않아?
3분의 4 이상, 그 다음에 7 이하, 요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 그냥 풀면 되니까 얘가 정답이다. 요 얘기입니다. 44번에 오잉. 어디 틀렸어? EX 더 커야 돼. 여기가 틀렸구나. 바보네, 바보. 아까 우리, 자, 여기 풀 때요, 여기. 절대값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걸 풀어야 되니까 노란색이다 라고 써놓고 정답 여기 사이라고 써놨죠. 3분의 4와 8 사이라고. 여기가 틀렸죠? 그지? x가 아싸리 3분의 4 이하거나 또는 x는 8 이하다. 가 요 앞에 두 개짜리 요거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짜리는 얘였던 거죠. 그죠? 바보네, 바보. 자, 그러면 공통범위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3분의 4 이상, 이하 또는 8 이상. 자, 요렇게 되고요.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그쵸? 자, 요렇게 되는 거니까 공통범위가 여기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4 이하. 요렇게 되어 있죠. 44번에. 그쵸? 다 구해놓고 틀렸네. 괜찮죠? 45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어진 부등식을 풀면 해가, 이그 친구의 해가 여기에 포함되도록 한다는데요. 뭐 여기에 포함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 친구 해부터 구해놓고 고민합시다. 항상 y는이 숨겨져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1,0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플러스 1로 꺾이는 친구 될 거고요. 얘는 기울기가 3으로 더 이렇게 가파르죠? 참고로 1, 집어넣어보면 얘는 봐봐. 1,0 지나잖아. 얘는 1, 음수 지나니까 더 아래에 있어요. 근데 가파르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죠. 대충 그린 건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가 더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교점 기준으로 이쪽이죠. 그쵸? 여기서 얘가 더 큽니다. 교점을 구해봐야겠고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얘가 절대값을 그냥 탈출했을 y는 x-1의 일부분이죠. 요거랑 y는 3x 빼기 4를 연립해야 교점이 나오니까 2x가 3입니다. 여기 x좌표가 2분의 3이구나. 그러니까 요 부등식의 해는 x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근데 얘가 x가 a보다 크다에 포함이 되고 싶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직선상에 예를 들면 이게 2분의 3보다 등호 없이 오른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잖아.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이렇게 덮고 싶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눈으로 보듯이 2분의 3보다는 작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어차피 뚫려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봐봐. 자, 요게 딱 얘랑 똑같아져도, 그러니까 A가 2분의 3 그 자체여도 어차피 둘 다 2분의 3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얘도,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 여기 안에도 어차피 2분의 3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딱 2분의 3과 같아져도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얘도 다 가지고 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A가 2분의 3 이하가 돼야 될 텐데요. 그쵸? 등호 있죠? 이 등호 판단을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은 이 포함을 한다는 개념이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집합의 개념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수학에서, 자, 이거의 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요약하면 이 부등식 2죠. 여기에 포함이 되고 싶다. 그죠? 얘가 더 큰 개념. 사실 집합에서는 이렇게 쓰긴 하는데 아직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친구의 부등식의 영역이 이 친구의 부등식의 영역을 다 포함하고 싶다라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얘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 친구는 2분의 3보다 큰 쪽이잖아요. 그지? 자, 2분의 3보다 큰 x값들만 갖고 있단 말이야. 얘는 a보다 큰 x값들만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부등식이 말 그대로 얘를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a는 2분의 3보다 작은 건 다 괜찮은데요. 같아져도, 자, 여기다 그려줄게. 자, A가 2분의 3 그 자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두 부등식이 아예 똑같은 부등식이 된 거죠. 그죠? 똑같은 부등식이어도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말 그대로 똑같은 부등식인 거니까. 그래서 포함이 된다. 그래서 등호를 넣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45번이었고요.
자, 46번으로 갑니다요. 46번으로. 아이고, 더워라. 커피 한잔 하고. 몇 개 남았어? 아유, 10문제 남았네. 자, 부터 해봅시다. 자, 절대값 2개짜리도 정석적으로 당연히 x가 아예 0보다 작을 때랑 x가 0과 2 사이일 때랑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다 나눠서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역시 그거 그냥 해설지에 다 있잖아. 해설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건 해설지 보고 공부하시면 되잖아. 쌤이랑은 그래프로 공부를 합시다. 자, 항상 y는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고요. 요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면서 분명 공부를 했거든요. 자, 항상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점부터 먼저 찍어라. 0 넣어보세요. 0 집어넣으면 y 2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0,2라는 점을 지날 거고요. 2 집어넣어 보세요. 여긴 지워지고 y가 또 2 나오죠. 2,2를 지납니다. 그러면 이 사이는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고요. 요 오른쪽은 완전 x가 2보다 클 때니까 플러스로 튀어나올 거 생각해보면 기울기 2짜리 친구가 되겠죠. 2x 빼기 2라는 친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4. y는 4는 여기가 y는 2니까 y는 4는 적당히 이쯤에 있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절대값 그래프가 y는 4보다 위쪽인 거니까 여기 교점 기준으로 여기랑 교점 기준으로 여기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죠? 우린 교점을 구하셔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친구가 4가 되는 순간을 구해보시면 2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여기 x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2x 빼기 2 직선이 4가 되는 순간인 거니까 x가 3일 때죠. 여기는 x가 3이구나. 따라서 x는 아싸리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3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하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겠죠. 자, 47번으로 갑니다. 47번도 항상 그래프로 해석합니다. y는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자,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곳부터 찍자라고 했습니다. 4, 먼저 찍을 건데 4 집어넣으시면 총 얼마 되는 거야? y좌표가 4 집어넣으면 여긴 날라가고 2 곱하기 6으로 12, 4,12가 되네. 그 다음 마이너스 2, 찍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여기가 날라야 하고 y는 6이 되죠. 마이너스 2,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완전 오른쪽 x가 4보다 클 때는 얘가 플러스로 튀어나오니까 x 빼기 4로 튀어나오고 2x 더하기 4로 튀어나올 거라 3x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y는 3x를 그릴 겁니다. 자, 기울기가 3짜리인 거니까 대충 그냥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4랑 마이너스 2x 빼기 4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x 직선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표현해 주시고요. y는 15랑 비교하되죠. 여기 y좌표가 12니까 y는 15는 얘보다는 위를 지나게 될 거고, 그러면 y는 15가 더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이거는 아까 y는 3x인 거 같이 구해봤죠? y는 3x가 y좌표가 15가 되는 순간인 거니까 5,15죠. 여기 x좌표가 5입니다. 요것도 아까 우리 마이너스 3x였던 거 구해봤죠? 걔가 15가 되는 순간인 거니까 마이너스 5,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가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47번이었습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우리 일단요, x-2에다가 여기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인 상황이죠. 완전 제곱식인 거 너무 뻔한데요. 루트 안에서 제곱이 탈출할 때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절대값으로 나오죠. 요거 그냥 x 더하기 1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반드시 씌우셔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채워진 문제가 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후로는 푸는 게 똑같죠. 항상 y는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우리 이 친구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했습니다.
요거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지금 설명 못 하고요. 만약 타임라인 누르고 이 문제로 왔는데 지금 이제 절대값 그래프 그냥 바로 그려서 풀 거거든. 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유튜브에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조금만 시간 들이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바로 그립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그 다음에 옆으로 갔다가 기울기 플러스 2짜리가 될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3 될 거고요. 여기는 2,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인 거니까 이게 기울기가 2라면 조금 더 완만하겠죠? 참고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2를 지나기 때문에 얘보단 아래에 있고요. 2,5를 지나기 때문에 얘보다 위에 있죠. 적당히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더 크거나 같은 영역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위에 있는 범위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을 먼저 구할 건데요. 여기는 얘는 y는 3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x 더하기 3이잖아.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를 연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좌표가 0일 때 여기가 x좌표가 0입니다. 0.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 두 친구가 전부 다 플러스로 튀어나온 2x 빼기 1일 때죠. 2x 빼기 1이 x 더하기 3과 같아질 테니까 x가 4일 때 여기 x좌표가 4네요.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요, x가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다. 이렇게 잡히니까 최대값이 4, 최소값이 0. 빼시면 정답 4번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48번입니다. 네, 4번 맞죠? 아이고 힘들어. 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저 같으면 일단 가장 큰 절대값이 2 이하인 거니까 자, 요 알맹이 있죠? 알맹이는 2와 마이너스 2 사이다.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요. 자, 1, 1, 1 다 더해주시면 절대값 x 빼기 3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요래 되는데 어차피 우리 이쪽은 볼 필요가 없죠? 절대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은 푸나 마나 언제나 성립합니다. 여기만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또 그래프로 해석을 해줘야죠. 3,0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꺾이는 그래프가 되고요. y는 3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됐죠? 자, 우리 이 점의 x좌표는 얘가 x 빼기 3이잖아요. 얘가 3이 되는 순간인 거니까 여기 6,고요. 좌우 대칭 세 칸일 거니까 여기는 0 되겠죠. 구해보자 마나. 구해보나 마나. 그러면 y는 3이 더 큰 영역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0부터 6까지 이렇게 풀리니까 정수 x는 총 7개 들어있습니다. 0도 정수니까요. 49번이었고요. 그죠? 50번으로 갑니다.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되고 싶다. 우리 언제나 y는 걸어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왼쪽 함수 그리는 거 공부했습니다. 이거 그래프 왜 그려지는지 지금 설명 못해요? 뭐라 그랬어? 혹시 타임라인 눌러서 여기로 온 친구는요, 쌤이 지금 절대값 그래프 그냥 그릴 거거든요. 설명 없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면 이 문제를 볼 때가 아니고 유튜브에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를 검색하세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바로 그릴 거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2에서 가로로 갔다가 기울기 플러스 2로 꺾이게 될 텐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 3,4가 될 거고요. 여기는 1,4가 되겠죠. 그러면 y는 k도 그어줄 건데 k가 4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얘보단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는 k가 이렇게 그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y는 k가 더 크거나 같은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등식의 해가 될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등식의 해가 될 건데 요 영역 안에 정수 x좌표가 7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가운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하고 5개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대칭적으로 그리려고 다시 찍었거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5개가 이미 있어요. 그럼 7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영역 안에 어디까지는 포함이 되고
마이너스 4랑 2까지는 포함이 되되 마이너스 3과 1은 포함이 안 돼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지금 얘 가운데 기준으로 지금 대칭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이쪽으로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대칭이라고 했죠. 저는 이쪽에다 해볼게요. 자, 2컴마를 넣어보시면요. 6입니다. y좌표가. 1컴마를 넣어보시면요. 6 아닌가? 2컴마를 넣으면 2,5에다가 여기 1이 아니고 3이구나. 뭐가 이상하다 했다. 자, 2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3은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지. 2컴마는 6 맞고요. 그 다음에 3, 넣으시면 3,8이죠. 3,8.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포함을 시키되, 그죠? 그래야 좌우 대칭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정수가 들어가게 되잖아. 그치? 얘네까지는 포함을 시키되 얘네들은 포함을 안 시켜야 되기 때문에 K가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겠죠? K는 6과 8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요. 여긴 등호를 넣으셔도 괜찮겠죠? 그죠?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딱 6으로 내려와도 얘네들이 해에 잘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K값의 범위는 6 이상 8 미만이 되겠죠? 50번이고요. 51번으로 갑니다. 51번으로 가. 자,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3x 빼기 5의 절대값이 a 빼기 2보다 크다. 모든 실수가 되고 싶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생각해봐. 절대값이 만약에 5보다 크고 싶대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x가 아예 5보다 크던가, 그치? 아니면 x가 아예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x에 뭘 집어넣든 절대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죠? 이래야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지. 간단한 얘기입니다. 요 a 빼기 2가요 0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얘가 음수기만 하면 된다고. 얘가 음수면 절대값은 음수보다 무조건 크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a는 2보다 작다가 되니까 정답은 가볍게 4번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를 해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52번으로 가.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절대값 x 더하기 9가 2분의 1 a 더하기 4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해가 없대. 자, 이 값이 만약에 양수 5라고 생각해봐. 그럼 x 더하기 9는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의 값을 갖겠죠? 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절대값 부등식의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죠. 얘가 만약 마이너스 2였다고 생각해봐.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습니까? 없죠. 안 돼. 그러니까 해가 없잖아. 근데 이게 0이면 어때? 절대값은 0 이하일 순 있죠.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 x가 마이너스 9일 때가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얘가 0일 때는 해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절대값 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x가 마이너스 9일 때라는 해가 존재한다고요. 그죠? 우리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거 원하고 있으니까 얘는 0도 안 되고 양수도 안 되고 음수여야 된다고. 그럼 2분의 1 a 더하기 4라는 친구가 0보다 작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넘기고 2 곱하면 a는 마이너스 8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맞죠?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 중에서 가장 큰 건 2번 마이너스 9가 되겠죠. 52번입니다. 네, 53번으로 갑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 절대값 5분의 1 x 더하기 6이라는 친구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그러려면 k가 양수인 거 어때? 당연히 되지.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0인 거 어때? 당연히 되지. 절대값은 0일 수 있잖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5분의 1x 더하기 6이라는 친구가요. 만약에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덩어리는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라는 해를 갖잖아. 그지? 그러니까 해가 존재합니다. 그럼 얘가 딱 0이면 어때요? 여기가 딱 0이어도 해 존재하죠. 요게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0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부등식에 해가 존재해요. 여기가 음수면 어때? 절대값이 음수보다 더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면 해가 없겠죠. 우리 문제에서는 해를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K라는 친구가 0이어도 괜찮고 0보다 커도 괜찮고 이게 그냥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해석의 문제죠. 자, 1차 부등식 마지막 문제네요. 주어진 부등식이 오직 한 개의 해를 갖는다. 아, 우리 아까 53번에서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52번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고요. 그죠? 절대값이잖아. 문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내용을 보세요. 절대값이 k제곱 빼기 3k보다 작거나 같은데 오직 한 개의 해를 갖는데 우리 만약에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5만 가지 x에 대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겠죠. 그 다음 절대값 x가 만약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보다도 작겠어. 뭐지? 해가 오직 딱 하나 존재하는 상황은 언제야? 절대값 x가 딱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물어보면 이건 x가 0일 때 오직 하나의 해만 갖겠죠. 이해됩니까? 똑같은 얘기야. 이 k제곱 빼기 3k라는 친구가요. 양수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사이의 값을 갖겠죠. 해가 여러 개가 됩니다. 무수히 많아져요. 이 친구가 음수라면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으니까 해가 아예 없겠죠. 해가 오직 하나 존재하려면 이 친구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k제곱 빼기 3k가 0이어야 되니까 k는 0 또는 3이 될 텐데 0이 아닌 k 얘기하자라고 했으니까 k는 3이다. 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k 자리에 3을 채워 넣어주시면 절대값 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이 유일한 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3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1차 부등식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기본기가 되는 단원이죠. 당연히. 무엇보다 계산보다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